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9번째 시즌의 4번째 강의. 우리는 식충이가 아닙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낙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식충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해도 겁이 나고 하고 싶은 일도 이젠 별로 없고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를 안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나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는 행위조차 비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도 승도 성직자도 식사는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소식을 하죠. 그래야 생명을 이어가면서 더 깊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통 3주 21일 정도 단식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물은 3, 4일만 먹지 못해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하는 분들은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3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가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문득 인터넷이나 또 과거에 화제가 됐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3, 40일을 단식 투쟁을 하고도 멀쩡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런 기적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김치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농담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극단적인 고행을 몇 년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밀어붙여 보았지만 아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됐죠. 그렇다고 너무 나태하면 또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수행 방법, 그 중에서도 단식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특히 스님마저도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스님 흉내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사상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했을 때 저는 좀 의아스럽고 놀랍기도 했어요.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단식하는 사람과 하루 이틀 같이 동반 단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21일간 단식을 하게 되면 언제 돌연사를 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위급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단식투쟁은 한편으론 자살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든 죽을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동조 단식을 하는 것은 사실 너는 죽어도 좋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도리어 부추기는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로 인해서 생명의 중요함을 잊고 다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도리어 동반단식을 함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자신의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가서 단식을 그만 중단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식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죽이려는데 동조단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명 앞에서 어떤 지고지순한 진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새고 말았네요. 나는 식충이 같다 라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비하가 심한가 하는 걸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비하란 것이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회에서 뭔가 유용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주 독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정한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사회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해 왔는지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권과 신권이 하나인 경우가 많아서 샤먼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죠. 또한 과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천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일일이 예를 든다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신조나 관념이 역사를 통해 바뀌어 왔고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그런 생각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고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항상 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무용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도록 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회의 잣대에 속아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작은 물건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고승이나 성직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선하거나 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쉼 없이 일을 하고 자기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숭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자기 숙고, 한가한 여유, 그저 쉬는 것을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는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건 쉼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영혼을 팔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미치지 않은 것을 비정상이라 여기고 정상적인 것을 미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미친 것이 정상이요 정상을 미친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미친 행동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린 사회가 가르쳐준 잘못된 길로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식충이 같아 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이란 것은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듯이 미친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란 것이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유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대부분은 모두 쓸데없고 무용하고 가장 비참하고 비관적인 생각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 끓듯이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을 맹신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저 생각은 쓸데없이 올라왔다 사라지며 너무나 부정적이고 나쁜 결론을 내는데 아주 재주가 많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원히 지금의 고통 속에서 살 것만 같고 그리고 영원히 자신이 고통 속에서 지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어려움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하는 속담도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은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비관적인 미래, 비천한 자신, 비루한 현실을 자꾸 내보이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일이 잘 된 후에는 그때 거의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정말 그때 목숨을 끊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실체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자신이라 여기지 말고 생각은 원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릴 적 환경, 성격, 가치관, 개념에 따라서 세상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푸른 잔디에서 공을 차는 선수들의 모습에 흠뻑 매료되고 목청을 높여 응원을 할 겁니다. 한편 같은 축구를 보던 다른 사람은 손도 쓰지 못하고 발로만 하는 아주 지루한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자기 색안경, 어떤 색안경을 끼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또한 쉬운 예로 어떤 정치인이 있을 때 어떤 이는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이 시대의 촛불 같은 존재라고 여기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본심을 숨기고 애국자인 양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는 삶의 실체를 절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어떤 이도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눈을 뻔히 뜨고 꾸는 꿈이며 인생은 이런 꿈의 연속이란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이런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데 옳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나치게 옳다고 선하다고 여기지도 마시고 자신을 지나치게 나쁘고 악하며 무능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예, 아유 오늘은 목이 되게 마르네요. 그저 꿈속에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꾸는 꿈에 속지 마십시오. 그저 꿈속에서 우리는 남과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고 있으며 잘못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 이왕 꾸는 꿈이라면 말입니다. 그 꿈속에서 정말 실컷 놀고 실컷 즐기고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이면 어떨까요? 그저 인생이 꿈에 불과한데 실패하든 성공하든 진급하든 대학에 떨어지든 대학에 들어가든 사업이 망하든 사기를 당하든 그저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그리 기고만장하고 뭐가 그리 속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이 꿈인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꿈속에서 다치면 어떻고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사회가 바라는 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왕 꾸는 꿈 길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식충이가 아닙니다. 그저 이 한바탕 꿈속에서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심각하게 보일 뿐 인생에서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여여하게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